김영철이 방남하는 상황에서 지금 오늘부터 천안함 폭침에 관련된 논쟁이 시작될 겁니다. 자, 그리고 청와대에서 입장이 일부 이제 비실명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자들이春추관에서 물어본 결과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천안함 폭침의 주역에 김영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는 거에 대해서 청와대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영철이 폭침했다는 근거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대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이미 기준이 섰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근거 가져와봐 그러면 폭침한 그 근거 가져와봐.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라고 보면 김영철이 이제 남한에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선물을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천안함 논란이 다시 재점화되면서 스스로 셀프로 지금 무덤을 파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사건에 있어가지고 의혹이 남아있는 사건은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천안함이 뽀개져서 침몰한 상황에서 폭발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요. 천안함 관련해서 폭발로 배가 쪼개진 게 아니라는 증거는 몇십 가지가 돼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논란이 재점화되는 건 진실을 밝히기를 원하는 하늘의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웃기는 상황이 됐고요. 예를 들어 간단히 쉽게 들으면 동네에 어떤 사람이 자고 있는 자동차에 불이 났어요. 근데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그 차에 그 시간에 간 적도 없는 어떤 이웃을 지정해놓고 저 새끼가 범인이라고 계속 손가락질 해왔던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이 차에다가 불을 질렀다는 증거는 단 한 가지도 없고 본인들도 불 지르지 않았다. 내가 저 차에 불을 질러댈 이유가 없다라고 계속 항변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나 그 사건 이후에 이명박 정권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었죠. 사건에 있어가지고 조작은 누가 이득을 보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굉장히 재밌는 상황으로 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치권이든 어디든 천안함 논쟁이 가열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왔다.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은 남북 관계를 위해서 남북 관계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 정부의 발표를 믿는 정도까지 가겠지만 네. 이게 자유한국당이 저런 방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쪽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면 천안함 진실을 밝히자라는 게 어떤 시기에 맞춰서 떠오른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북한에서 김영철 전 부장을 이번 대표단장으로 해서 내려보내는 데에는 상당한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신감 아닐까요? 왜냐하면 자신감이죠. 예. 왜냐하면 당사자는 알고 있잖아요. 자신이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당사자는 알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동안 우리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들이 뭐냐면 북한은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넘어서서 같이 함께 조사하자 등의 여러 차례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아, 그랬었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첫 번째가 한국과 미국, 그다음에 중국과 북한 사자 간에 공동 조사단을 꾸려서 합동 조사를 하자고까지 공식 제안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걸 이명박 정부가 거절을 했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판문점에다가 모든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우리가 얼굴 맞대고 이걸 갖다가 한번 들여다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또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 공화국 어뢰가 그 밑에서 폭발했다고 하니 우리는 어뢰를 특수강을 쓴다. 우리의 어뢰를 10편을 보내줄 테니 한번 그걸 비교를 해보라고 제안을 했는데도 이명박 정부가 거절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급기야는 아까 그 토론나무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김태효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북경에 가서 북경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그쪽을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명박 정권 말기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북측에서 봤을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봤을 때는 사과로 보이는 그러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니까 북한에서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다음에는 돈 봉투를 이제 내놨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북한에서 그 내용을 소상하게 그리고 돈 봉투를 준 것까지도 다 공식 발표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 국내에서는 일부 진보적인 매체에서만 간략하게 소개가 됐지 대부분의 메이저 언론들은 다루질 않았거든요. 예. 근데 국민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분들을 접하면서 얘기가 아니 북한이 안 했다면 자신들이 안 했다고 얘기를 하지 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냐는 말을 참 많이 듣거든요. 아하. 그런데 북한은 나름대로 공식적으로 그것도 그냥 자기들 그냥 주장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지금 김영철 전 전 부장이 와서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걸 덥석 물었죠. 막 그냥 지금 반대를 하고 아예 한국은 뭐 심지어 사살을 뭐 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인 천안함 문제를 던져주니까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그냥 이빨 빠질 줄 모르고 그냥 덥석 물어버린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 남북한 간에 대화를 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사죄를 하든 사과를 하든 어느 쪽이든 그것을 결론 내리자고 대화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생태 같은 46명의 아까운 생명을 한 방에 앗아간 사건이고 살인 사건으로 만들어버린 거란 말이죠. 예. 이게 만약에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해난 사고이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하면 우리 자체 사고인 것이죠. 그런데 누가 고의적으로 무기를 써서 폭탄을 터뜨려서 사망케 했다면 그건 거의 살인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멀쩡한 사람을 살인범으로 만들어놨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대화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분명하게 살인한 것이 분명히 맞다 그러면 어떻게든 사과를 받아내고 나야 그 다음 대화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든 지금 현 정부로서는 사과를 하든 사과를 받든 사죄를 하든 또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받든 간에 그러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는 그 다음 대화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그 시점을 나름대로 조율을 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 느닷없이 던져온 데에는 상당히 현 정부는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게 이제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발표만 하더라도 북한의 폭침에 대해서는 뭐 유감이지만 근데 그에 대해서 김영철이 주범이라고 하는 어떤 확인된 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김영철을 지목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현 정부가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김영철이 주범이라고 지적했던 거로부터 지금 현 정부에서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의 어떠한 변화가 있었느냐. 예. 현 시점에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슬기롭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예. 재조사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사실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점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가장 슬기로운 것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앞으로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어떤 진도가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들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북한이 천안함을 진짜로 폭침시켰다면 역시 우리들 입장에서도 북한과 대화하기 힘든 거죠. 그렇죠. 네. 대화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이제 이 뜨거운 논란이 일어나고 나서 트위터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우리 그 국민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그 폭발이 있었든 없었든 어떻든 46명을 사망케 한 행위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한다면 자, 그거를 이명박 정권에서 주장한 것이 그대로 맞다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46명이 사망할 만한 그 대형 사고의 경계를 실패해서 경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결국 공격당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계에 실패해서 46명을 사망케 했다면 그 지휘선상에 있는 지휘 라인에 있는 장교나 함장이나 또는 사령부나 그 사람들은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죠. 네. 그게 군대잖아요. 그죠? 우리 동해안에서 노크 기순 사건 그 유명한 그렇죠. 건너와서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냥 또 담을 넘고 철책을 넘고 그래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막사까지 찾아가서 노크를 했더니 안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던 우리 대한민국 장병들한테 가서 북에서 왔수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아무도 다친 사람 없고 와서 같이 라면 끓여 먹고 한 사람 기순을 했는데 예. 그로 인해서 줄줄이 전부 뭐 옷 벗고 그냥 9명인가 그죠? 징계를 받았죠. 예. 어떻게 46명이 사망케 하는 이런 경계를 실패한 이 사건에서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처벌을 받기는커녕 진급을 하고 포상을 받고 훈장을 받고 그것부터 설명해보라는 예. 국민들이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런 볼상식한 상식적이지 않은. 그럼 앞으로 우리 군인들은 사고가 났을 때 다 포상을 해야 됩니까? 이러한 부분들조차도 국민들이 코웃음 치고 있는 이런 사건에서 그 결론마저도 지금 우리가 오리무중에 있다는 것은 예. 참 큰 현실이고요. 이번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국방부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분명하게 어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전 정부의 발표나 전 정부의 분석 내용을 뭐 존중하는 것도 그럴 것 같으면은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들을 왜 지금 수사를 합니까? 삼성과 관련된 부분을 왜 다시 수사를 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발표하고 그 다음 주장했던 걸 다 받아들여야지 지금 왜 합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재조사하고 수사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지금 와서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명확하게 그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국방 라인에 있는 분들이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또 우리나라에 무수히 많은 또 군과 관련된
군사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에서 어떤 이것을 보수와 진보로 나눌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참여정부도 그렇고 지금 우리 그 문재인 전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쪽에 있는 국방 라인이나 이런 분들의 정보력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 8년간 재판을 받아보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건데 왜 그러냐면 군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특성상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 옛날 박정희 시절 쿠데타로 해서 정권 잡은 박정희 시절부터 해서 면면이 흘러내려온 주요 이 맥이 너무 보수화되어 있다 보니까 진보적인 그런 합리적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도 군의 어떤 메인스트림은 절대로 보수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예. 현재 시점까지도.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정보력 자체가 별로 없어요. 심지어 군사 전문가라고는 진보 진영인 어느에 속했다기보다도 그나마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성향을 가진 인사라 하더라도 그런 군사 전문가도 굉장히 정보력이 취약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러한 사건 같은 경우에 실체적으로 이 사건이 조작되었는지 안 왔는지라는 부분은 분명히 군 내에 조작한 당사자가 있고 사실을 아는 당사자가 있고 또 친구하는 당사자가 있을 터인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는 것은 정보력 자체가 없다는 얘기고 예. 두 번째로는 그러한 것에 대한 폭발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이것이 과연 그거의 증거인지 여부 이러한 부분들을 분석해내지 못한다는 것은 분석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말 못한다면 용기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서 우리 군사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군사 전문가라는 분들이 얼마나 정보력도 없으면 얼마나 분석력이나 이런 것이 없는가를 뼈저리게 느껴온 지난 한 7, 8년 동안 느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국방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현 예. 국방부도 그 체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틀에서 어떤 장관 한 사람 바뀌었던 것 외에는 전혀 어떤 변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지하게 다시 들여볼 필요가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일종의 그것도 적폐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도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를 그냥 덮을 수는 없는 정도로 지금 아젠다를 던져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부터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의 송영무 국방장관도 문재인 정부의 국방장관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국방장관 위치에서 가장 지금 우리 국방 역사상 가장 커다란 이 사고, 이 발생했던 이 천안함 사고에 대해서 그 진실의 여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전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렇다면 국방장관의 위치에서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루트나 또 그런 권한이 분명히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저도 이제 좀 의구심이 들고 또 그분이 후보 시대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대선 직전에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문재인 후보님과 함께 백령도까지 갔다 온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뭐 우리 그저 송영무 현 장관께서는 문재인 후보의 안보 관련 특보 위치셨겠죠. 예. 네, 그래서 함께 이제 백령도로 갔다 온 걸 알고 있는데 그때도 그 내용에 대해서 폭발인 것으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옵션에 이렇게 묶여있다 보니까 그러한 진실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혀놓고 있는 것이 그렇죠.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 민주당 내에 또 이것을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는 핵심 참모들조차도 분명히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위에 건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이 지금 현실인가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물밑에 올라왔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는 약간 좀 노련하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이게 전면에 막 지금 이 순간에 떠오르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선택과 집중을 하는 측면에서 우리 같은 보통의 그 SNS라든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이 이슈가 올라와서 서서히 논쟁이 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정부는 약간 속도 조절을 하겠죠. 북한과의 어떤 관계나 미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북미 간의 관계, 북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뜨거운 감자처럼 되어 있는 이 문제에 접근해가는 과정에 북한과 미국 대화가 가능한 부분인가, 또 그 중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예.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 가장 조급한 쪽은 미국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시간의 문제가 있거든, 시간. 그 시간이라는 것은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가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임기가 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는 뭐 임기가 앞으로 3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시간의 문제에서 미국이 굉장히 조급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진실의 문제에 있어서 북한 측에서는 적어도 천안함 하나만 가지고도 어떤 큰 자신감을 이번에 이제 뭐 김영철 대표단장을 보내는 것으로부터 봤을 때도 상당한 자신감을 표출하는 것인데 예. 만약에 이 진실이 드러났을 때에 어떻게 돼요? 이 진실이 이명박 정권에서 발표했던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폭침도 없었고 그리고 해난 사고였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국하고 한국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서 사과하고 사죄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화라든지 모든 앞으로의 논의할 수 있는 방향 자체가 상당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천안함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정부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고하게 지금처럼 어정쩡한 것이 아닌 확고하게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단순히 국방부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모든 정황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면밀히 조사한 이후에 확고한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남북의 문제도 있고 핵 문제도 있고 이러한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지 그 이전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북한에서 김영철 단장을 해서 이번에 방남하게 되는 이 배경에는 그러한 것에 골문 것들을 다 터뜨려 버리자라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또한 이 환경 자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양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든 또 우리 국민들이든 이 사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예. 면밀하고 또 신중하게 접근하고 지켜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예. 어정쩡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제가 어떤 분한테 오늘 오전에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북한이 던진 먹잇감을 자유한국당이 덥석 물물었어. 이건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어떤 논쟁이 되고 진상규명의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자, 알겠고요. 대표님 올라오시면 직접 스튜디오에서 네. 모시고 한번 더 긴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천안함 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께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해군 초기함인 1200톤급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를 막고 침몰했다. 이 사건이거든요. 지금 정부의 공식 발표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명박 정부의 공식 발표죠.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승조원 104명 중에 58명이 구조됐고 40명은 사망했고 6명은 실종됐다. 나중에 이제 민군 네. 합동조사단이 침몰 원인을 북한의 어뢰 공격, 정확히 말하면 버블제트죠. 네. 이렇게 사건이 일어났다고 발표했고 그 당시에 민군 합동조사단의 민주당 측 대표로 들어가셨던 분이 바로 신상철 님이세요. 네, 그렇죠. 민주당 추천조사위원이었죠. 예. 그렇지만 사실상 어떤 정부에 짜놓은 각본대로 조사 못해라고 해서 그 조사단을 나중에 나오시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천안함 폭침의 배후다 어떻다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참 그것이 저는 들으면서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것이 폭침의 배후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 폭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 그렇죠. 예. 폭침을 넘어서서 폭침의 배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참 우습기도 하고 지금 세월이 지금 뭐 8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그 논란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슬픈 일이고요. 예. 지금도 뭐 천안함 재판이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고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 진실이 천일 백일하에 드러났을 때에 예. 이 거짓과 조작에 관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어떠한 입장을 취하며 어떠한 표정을 지을지가 굉장히 참 궁금하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천안함 사건이 사실은 이명박 정부라고 하는 사실 내가 찍지는 않았지만 정말 부도덕한 정부라고 하는 첫 번째 계기가 됐던 사건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남북 관계가 이렇게 경색된 것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김태효 같은 청와대 비서관이 북한 당국자 만나서 천안함 사건을 당신들이 해줬다고 해서 돈 건네려고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던 바로 그런 사건인데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일단은 이거를 이렇게 봐요. 김영철이 남한에서 천안함 사건의 배우였다. 직접적인 실무자였다고 밝혀지고 알려진 게 2016년이라면서요. 그전에는 아예 김영철이라는 인물이 언급도 안 됐다고 그러던데요. 한나라당의 새누리 예.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이고요. 한나라당에서 그것을 이제 주장을 했지 공식적으로 그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이 나온 거는
저도 뭐 정확한 그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국방부의 공식 조사 보고서나 그런 데서는 일체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예. 언급도 되지 않다가 어느 시점에선가 이제 그렇게 특정을 하게 됐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 뭐 저는 뭐 관심을 별로 갖지 않았던 데에는 폭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폭침의 배후 이야기라는 게 그냥 우습기도 하고 다만 이제 처음에 이제 이 폭침으로 결론을 내리는 시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2010년 3월 26일은 거의 몇 달 뒤에 6월 2일이 지방선거예요. 그렇죠. 2010년 6.2 지방선거를 3개월 정도 앞두고 배가 반파되는 사고를 당했는데 그것을 이제 북의 잠수함에 의한 어뢰 공격으로 이제 몰아갔단 말이죠. 예. 이 사건은 해난 사고인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측면에서는 고려하지도 않고 좌초의 여부라든지 그에 관련된 모든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배제를 하고 폭발로 몰아가게 됐는데 그 폭발이라는 것을 최초의 단초를 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토마스 에클스예요. 예. 토마스 에클스는 미국 대표단 단장으로 나중에 이제 선임이 됐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천안함에 대한 이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 것 같다라는 이메일을 자기 본국에 타전한 것이 4월 12일입니다. 예. 2010년 4월 12일이면 어떤 날이냐면 천안함 한미가 처음으로 수면 위로 조금 모습을 드러낸 타임이거든요. 예. 오후 1시경. 그때 우리가 이제 사고의 원인을 선박이 반파된 사고의 원인을 우리가 규명을 하려 그러면 함수뿐만 아니라 한미까지 포함해서 모든 선체가 인양이 되고 그 인양이 어딘가에 거치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면밀하게 전부 이렇게 훑어보고 난 다음에 사고 원인에 하나씩 접근해 가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상식적이고요. 그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접근 방법인데 함수는 그로부터 이제 열흘 뒤인 4월 25일 날 이제 인양이 되는데 함수는 올라오지도 않았고 함수는 접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 그것도 일부분이 수면 위로 겨우 모습을 드러내는 그 시간에 본국에다가 이 사고의 원인은 선체 하부의 비접촉 폭발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메일을 미국 국방부로 보냅니다. 예. 이게 어떻게 밝혀졌냐면 미국의 그 잠수함 전문가인 안수명 박사 있지 않습니까? 예. 안수명 박사님이 미국 정부에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해서 몇 년간 투쟁을 했어요. 그래서 자비를 들여가면서 그래가지고 겨우 받아낸 이메일 속에서 토마스 에클스가 보고한 이메일이 발견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우리 그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도 제출을 했고 또 그와 관련된 칼럼은 벌써 이미 제가 이제 글로 써서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선체의 일부가 겨우 드러났을 때 토마스 에클스가 본국에 타전한 그 이메일이 이 사고의 원인으로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가이드라인 돼버린 거죠? 그렇죠.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뭐 더 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그대로 이제 원인이 되었고 우리 국방부는 비접촉 폭발에 그는 이제 그 어뢰고 그것은 북한제 어뢰다라고 더한 것이 우리 국방부가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굳어졌는데 그에 대한 것은 어떤 형태든 폭발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보면은 폭발과 관련된 많은 이런 그 사고들을 좀 접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마다 이 폭발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무서운 겁니까? 뭐 두라 3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구 프로판가스도 그렇고 하다못해 달리던 버스에 천연가스통 8개 중에 하나가 터지더라도 어마어마한 인체적 손상을 가져오는데 그런데 어뢰가 터졌음에도 폭발로 인한 손상은 발견할 수가 없단 말이죠. 예. 그 어떤 흔적도 없고 하다못해 화약 냄새조차도 없고 물기둥도 발견된 바가 없는 폭발의 증거는 하나도 없는 이 천안함 반파된 부분을 폭발로 규정을 해서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계속 호도하고 계속 그 진실을 은폐해 왔던 거죠. 이게 좀만 그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배를 일단 반쪽을 건져 올렸는데 어뢰의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어뢰를 찾아내가지고 나중에는 또 뭐 그 어뢰가 가짜네 진짜네 나중에 바꿔치기까지 했고요. 나중에 그 다음에 가리비가 발견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천안함을 맞춘 흔적이 없는데 북한이 뭔가 무슨 짓을 했으려고 하면 어뢰밖에 없는데 어뢰의 흔적이 없으니 나중에는 그게 버블제트로 둔갑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그 모든 과정이 이제 전부 조작과 은폐되는 부분들인데 국방부가 이제는 정말 과학적인 그런 재접근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렇죠. 과학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이제 객관적인 그러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현재 국방부도 이명박 정권 시절에 국방부와 뭐 거의 달라진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그러한 것을 다시 들여다보게 될지 뭐 기대 난마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예. 수면에 위로 올라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알고 있기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북한의 행위라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 당시에 송영무 국방장관은 그때 해군 참모총장까지 했죠, 그분이. 예. 그리고 이제 퇴역하고 난 이후에 일반인으로 있을 때의 그러한 본인의 의사를 예. 인터뷰를 통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현 정부에서 가장 큰 딜레마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2년 대선 때, 그러니까 이번 대선 말고요. 예. 그 2012년 박근혜 후보와 함께 출마했을 때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천안함에 관련된 입장을 정리를 하면서 고민이 그 당시에 좀 많으셨거든요. 예. 그래서 주변 참모들한테 이렇게 천안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몇 군데 이제 물어보셨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이제 또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이제 그 당시에 언론 특보를 맡고 있던 분이 저한테 와서 지금 후보께서 천안함 사고에 대한 입장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라고 지금 좀 고민을 하시는데 신 대표의 의견은 어떠냐고 저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그랬거든요. 어차피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천안함 사고가 난 2년 후기 때문에 2년이 지난 시점인데 어떻든 정부와 국방부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안함 사고에 대한 정부와 국방부의 발표를 존중한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요약 정리를 해서 그것도 워드까지 쳐서 드렸었어요. 그 당시에. 2012년에. 그렇다면 별 문제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정부가 기관에서 공식 발표한 것은 존중한다는 것은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충분히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못할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 이후에 제가 주변에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는 주변의 참모들 중에 안보와 국방 관련된 몇 분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함께 언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그때 그 당시에 그 참여정부 시절에 예. 국방장관을 지내셨던 분과 청와대 NSC 상황실장을 했던 분 몇 분을 이렇게 만나서 의견들을 각각 물어본 모양이에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NSC 파트에 계신 분들은 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원인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과거에 참여정부 시절에 국방장관까지 지냈던 분이 북한 아니면 누가 그랬겠냐라는 이제 그러한 보고를 했던 거로 저는 들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을 지내고 국방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니 당시에 문 후보께서도 그에 상당히 좀 비중을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해병대를 방문을 했을 때에 천안함 폭침이란 말을 처음으로 이제 하시게 되죠. 그런 이제 야당 후보가 천안함 폭침에 대한이라는 이야기한 것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대서특필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 결과는 민주당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한 스탠스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걸 사실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점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가장 슬기로운 것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어떤 진도가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들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북한이 천안함을 진짜로 폭침시켰다면 역시 우리들 입장에서도 북한과 대화하기 힘든 거죠. 그렇죠. 네. 대화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이제 이 뜨거운 논란이 일어나고 나서 트위터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우리 그 국민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그 폭발이 있었든 없었든 어떻든 46명을 사망케 한 행위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한다면 자, 그거를 이명박 정권에서 주장한 것이 그대로 맞다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46명이 사망할 만한 그 대형 사고의 경계를 실패해서 경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결국 공격당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계에 실패해서 46명을 사망케 했다면 그 지휘선상에 있는 지휘 라인에 있는 장교나 함장이나 또는 사령부나 그 사람들은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죠. 네. 그게 군대잖아요. 그죠? 우리 동해안에서 노크 기순 사건 그 유명한 그렇죠. 건너와서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냥 또 담을 넘고 철책을 넘고 그래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막사까지 찾아가서 노크를 했더니 안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던 우리 대한민국 장병들한테 가서 북에서 왔수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아무도 다친 사람 없고 와서 같이 라면 끓여 먹고 한 사람 기순을 했는데 예. 그로 인해서 줄줄이 전부 뭐 옷 벗고 그냥 9명인가 그죠? 징계를 받았죠. 예. 어떻게 46명이 사망케 하는 이런 경계를 실패한 이 사건에서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처벌을 받기는커녕 진급을 하고 포상. 김영철이 방남하는 상황에서 지금 오늘부터 천안함 폭침에 관련된 논쟁이 시작될 겁니다. 자, 그리고 청와대에서 입장이 일부 이제 비실명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자들이 춘추관에서 물어본 결과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천안함 북침의 주역에 김영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는 거에 대해서 청와대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영철이 폭침했다는 근거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대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이미 기준이 섰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근거 가져와봐 그러면. 폭침한 그 근거 가져와봐.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라고 보면 김영철이 이제 남한에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선물을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천안함 논란이 다시 재점화되면서 스스로 셀프로 지금 무덤을 파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사건에 있어가지고 의혹이 남아있는 사건은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천안함이 뽀개져서 침몰한 상황에서 폭발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요. 천안함 관련해서 폭발로 배가 쪼개진 게 아니라는 증거는 몇십 가지가 돼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논란이 재점화되는 건 진실을 밝히기를 원하는 하늘의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웃기는 상황이 됐고요. 예를 들어 간단히 쉽게 들으면 동네에 어떤 사람이 자고 있는 자동차에 불이 났어요. 근데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그 차에 그 시간에 간 적도 없는 어떤 이웃을 지정해놓고 저 새끼가 범인이라고 계속 손가락질 해왔던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이 차에다가 불을 질렀다는 증거는 단 한 가지도 없고 본인들도 불 지르지 않았다. 내가 저 차에 불을 질러댈 이유가 없다라고 계속 항변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나 그 사건 이후에 이명박 정권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었죠. 사건을 하든 사과를 하든 어느 쪽이든 그것을 결론 내리지 않고 대화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생태 같은 46명의 아까운 생명을 한 방에 앗아간 사건이고 이제 살인사건으로 만들어버린 거란 말이죠. 예. 이게 만약에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해난 사고이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하면 우리 자체 사고인 것이죠. 그런데 누가 고의적으로 무기를 써서 폭탄을 터뜨려서 사망케 했다면 그건 거의 살인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멀쩡한 사람을 살인범으로 만들어놨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대화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분명하게 살인한 것이 분명히 맞다 그러면 어떻게든 사과를 받아내고 나야 그 다음 대화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든 지금 현 정부로서는 사과를 하든 사과를 받든 사죄를 하든 또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받든 간에 그러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는 그 다음 대화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그 시점을 나름대로 조율을 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 느닷없이 던져온 데에는 상당히 현 정부는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게 이제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발표만 하더라도 북한의 폭침에 대해서는 뭐 유감이지만 근데 그에 대해서 김영철이 주범이라고 하는 어떤 확인된 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김영철을 지목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현 정부가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김영철이 주범이라고 지적했던 거로부터 지금 현 정부에서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의 어떠한 변화가 있었느냐. 예. 현 시점에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슬기롭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예. 재조사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시편을 보내줄 테니 한번 그걸 비교를 해보라고 제안을 했는데도 이명박 정부가 거절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급기야는 아까 그 토론나무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김태효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북경에 가서 북경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그쪽을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명박 정권 말기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북측에서 봤을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봤을 때는 사과로 보이는 그러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니까 북한에서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는 돈 봉투를 이제 내놨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북한에서 그 내용을 소상하게 그리고 돈 봉투를 준 것까지도 다 공식 발표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 국내에서는 일부 진보적인 매체에서만 간략하게 소개가 됐지 대부분의 메이저 언론들은 다루질 않았거든요. 예. 근데 국민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분들을 접하면서 얘기가 아니 북한이 안 했다면 자신들이 안 했다고 얘기를 하지 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냐는 말을 참 많이 듣거든요. 아하. 그런데 북한은 나름대로 공식적으로 그것도 그냥 자기들 그냥 주장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지금 김영철 선전부장이 와서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걸 덥석 물었죠. 막 그냥 지금 반대를 하고 아예 한국은 뭐 심지어 사살을 뭐 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인 천안함 문제를 던져주니까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그냥 이빨 빠질 줄 모르고 그냥 덥석 물어버린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 남북한 간에 대화를 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사죄를 에 있어가지고 조작은 누가 이득을 보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굉장히 재밌는 상황으로 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치권이든 어디든 천안함 논쟁이 가열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왔다.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은 남북 관계를 위해서 남북 관계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 정부의 발표를 믿는 정도까지 가겠지만 네. 이게 자유한국당이 저런 방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쪽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면 천안함 진실을 밝히자라는 게 어떤 시기에 맞춰서 떠오른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북한에서 김영철 전 부장을 이번 대표단장으로 해서 내려보내는 데에는 상당한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신감 아닐까요? 왜냐하면 자신감이죠. 예. 왜냐하면 당사자는 알고 있잖아요. 자신이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당사자는 알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동안 우리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들이 뭐냐면 북한은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넘어서서 같이 함께 조사하자 등의 여러 차례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아, 그랬었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첫 번째가 한국과 미국, 그다음에 중국과 북한 사자 간에 공동 조사단을 꾸려서 합동 조사를 하자고까지 공식 제안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걸 이명박 정부가 거절을 했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판문점에다가 모든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우리가 얼굴 맞대고 이걸 갖다가 한번 들여다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또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 공화국 어뢰가 그 밑에서 폭발했다고 하니 우리는 어뢰를 특수강을 쓴다. 우리의 어뢰를